자, 오늘은 삼성의 오디세이 시리즈 중에 가장 막내인 오디세이 G3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삼성의 오디세이 라인업은 2020년 6월에 오디세이 G7, 바로 이 제품이죠. 굉장한 이슈와 함께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고, 오디세이 시리즈 중에 가장 인정을 받고 있는, 가장 또 문제도 많았지만 오디세이 G7입니다. 자, 이 오디세이 G7을 시작으로 그 이후에 바로 G9, 그리고 2020년 마지막 정도의 G5, 그리고 2021년도에 새로운 시리즈들 IPS를 탑재하고 4K와 또 평면을 갖춘 새로운 시리즈들이 출시가 되었었고, 마지막에 비로소 바로 이 제품 오디세이 G3가 나왔는데, 이 오디세이 G3는 기본적으로 오디세이 시리즈 중에 가장 막내답게 가격이 29만 9천 원이라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오디세이를 접할 수 있는 제품이고, 그러나 이제 스펙은 오디세이라는 그 브랜드 네이밍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스펙은 사실 그 중소기업 제품의 가장 고급형 제품과 스펙은 사실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가장 저가형 라인과 저가형 제품들과 동일한데, 또 한편으로 다르게 말을 하자면 가장 저가형 보급형 가격으로 오디세이라는 네이밍의 브랜드 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장점도 있겠죠. 뭐 기본적인 스펙은 뭐 굳이 따로 이렇게 스펙을 정리할 필요가 없는 게, 일단은 오디세이지만은 21년 시리즈답게 평면이고, 주사율은 이제 저가 라인답게 144Hz이고, 뭐 어떤 G싱크의 옵션이라든지 특별한 옵션은 없고, 뭐 LED라든지 이 후면 LED, 전면 LED도 없고, 뭐 이제 HDMI라든가 디스플레이 포트 버전도 상당히, 물론 이제 풀 HD, 그러니까 1920 곱하기 1080의 풀 HD 해상도이기 때문에 4K도 아니고 2K도 아니고 그냥 풀 HD이기 때문에 이 각종 포트의 버전도 낮고, 패널 역시 다시 VA 패널로 돌아간 그런 상태이고, 또 이제 뭐 HDR이라든지 그런 이제 고급 기능들이 다 이제 제외가 됐죠. 그러나 뭐 알다시피 그런, 일단 뭐 저의 개인적인 소감은 그렇습니다. 일단 모니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HDR이라든지 G싱크라든지, G싱크는 물론 이제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필수적인 옵션이긴 하지만, 또 주사율이라든지 또 굳이 4K라든지 이런 화려하고 고사양의 스펙들은 사실상 실사용에 그렇게 많이 이용되지는 않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디세이 시리즈들을 전 시리즈를 다 사용을 했고, 지금도 G7과 G5 그리고 이 G3 두 개를 소유하고 있지만, 실사용하고 있지만은 G9 같은 경우는 조금 사용하다가 물론 이제 그 어떤 그 뒤틀림과 딱딱 소리와 그런 이제 문제 때문에 환불을 받았지만은 실사용하기는 어려웠다 싶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만약에 환불이 안 되었으면은 중고로 다시 되팔았겠죠. 그런 점에서 오디세이는 역시 G7 2020년 커브드 버전이 가장 이제 깜빡이 플리커 문제를 제외하고는 가장 만족스러운 제품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주변에 이제 물어보니까 이 FPS 많이 게임을 장시간 하시는 분들은 2021년도에 IPS 28인치를 굉장히 또 선호를 하시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 제품과 초창기 제품인 오디세이 G7이 가장 무난할 듯 싶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오디세이 G3 가격이 29만 9천 원이고, 이런저런 행사라든지 할인을 받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겠지만, 평균 가격은 29만 9천 원입니다. 29만 9천 원의 오디세이 브랜드를 가지고 이번에 나온 G3의 디자인은 오디세이 G7과 가장 동일하고 가장 흡사해요. 가장 인기를 있었던, 만족스러웠던 그런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실물의 외부 디자인을 한번 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오디세이가 이게 이 가장 마지막 버전이고, 현재 상태로는 이게 가장 초창기, 가장 먼저 출시한 버전인데, 우연찮게 디자인이, 물론 이제 G3는 평면이고 G7은
2020년 버전은 커브드 버전이지만 이 곡면을 제외하고는 디자인이 같아요. 이 하단에 이 이제 G7은 물론 여기 LED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G3는 LED가 없습니다. G5도 LED가 없고, 그렇지만 그쪽에 문양이 동일하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 전면은 이제 액정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제로 베젤 타입을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한 디자인을 볼 수는 없죠. 일단 하단 베젤의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뒷면과 스탠드를 유심히 봐야 되는데, 이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렇게 뒷면을 보면 거의 쌍둥이에요, 쌍둥이.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BMW의 어떤 뭐 3 시리즈와 7 시리즈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끝과 그 어떤 등급의 그 수준만 다를 뿐 똑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대자, 중자, 소자 뭐 그런 느낌을 보실 수가 있는 게 스탠드의 라인이 거의 똑같이 생겼고 스탠드 발과 그러니까 도중에 나온 오디세이 시리즈들은 이렇게 안 생겼었는데 오히려 마지막 버전이 동일하게 생겼어요. 심지어 G7에는 후면에 이게 LED가 이제 코어 LED가 있는데 G3에는 LED는 없지만 똑같은 아크릴로 LED가 있는 것 같은 코어 문양을 이거 LED가 없나? 마치 LED가 있는 것 같은 일단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리고 스탠드가 이제 좌우 스위블이 이 G7과 동일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스탠드 자체에서 이건 그 왜 벽걸이 TV가 흔히 이제 이런 방식을 사용하죠. 스위블을 이제 뭐 타사 모니터들은 대부분 스탠드 하부에 암과 발 사이에서 회전이 되는데 이렇게 관절을 통해서 스위블이 가능한 점과 또 G3급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엘리베이션이 무난하게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그 느낌이 썩 나쁘지 않아요. 내부에 완충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션이 무난하게 G7과 동일한 그런 이렇게 안 내려가네. 이건 이제 아무래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엘리베이션이 힘들긴 하지만 거의 동일합니다. 뭐 충분히 부족함이 없고 불편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안정성도 전혀 이제 오디세이 G7 같은 경우는 패널 커브드 때문에 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단의 무게 쏠림이라든지 무게 중심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발이 굉장히 앞으로 많이 나왔어야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무게 중심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제 반면 G3 같은 경우는 패널이 굉장히 슬림해요. 패널이라기보다는 이 본체 자체가 굉장히 슬림하기 때문에 하우징 자체가 불필요한 공간이 없어요. 이게 슬림하기 때문에 굳이 발이 길게 튀어나올 필요가 없어서 책상과 이 벽과의 거리가 오디세이 G7의 한 절반 정도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 그러니까 벽에 바짝 붙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컴팩트해졌습니다. 더 짧게 해서도 충분히 넘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을 텐데 다리를 조금 더 짧게 잘라서도 이만큼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기에는 굉장히 허접하고 얇아 보이지만은 하단에는 철제가 있어서 그렇게 보기보다는 빈약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버틸 수가 있고 일단 이 패널 자체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워요. 정말 너무 가벼워요. 굉장히 가벼워서 너무나 이 컴팩트하고 슬림하게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스탠드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전체적으로 다만 한 가지 전체적인 느낌은 뭐라고 말로 표현을 할 수는 없는데 어떤 그 마감이라든가 조립이라든가 재질이 이 부족한 부분은 사실 보이지가 않거든요. 끄집어낼 수는 없는데 이 감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감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쌈마이 감성이 조금은 뭔가 느껴집니다. 제가 표현력이 없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쌈마이냐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약간 쌈마이라는 느낌은 조금 있긴 있어요. 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이 무광 플라스틱에 어떤 레자왁스 같은 걸로 한번 광을 내주면 조금 나으려나?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뒷면에 이 오디세이 로고도 동일하게 있고 하단에 이 출력 포트에 패인 것도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심지어 오디세이 G7 같은 경우는 이 출력 포트 마개가 파손이 많이 돼서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G3는 아예 그 부분 라인을 마개 없이
이 곡면을 부드럽게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자유롭고 오히려 이런 부분이 더 나을 거예요. 케이블을 넣다 뺐다 하는데. 다음에 헤드폰 거리는 이제 G7 같은 경우는 여기 뒷면에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하더라 이거? 이렇게 헤드폰 거리가 있는데 G3는 헤드폰 거리는 그냥 여기에다 그냥 올려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헤드폰 거리는 아니고 이건 뭐지? 이건 모르겠어요. 이 보문은 뭔지. 이건 뭐지? 그냥 뭐 전선을 이렇게 묶을 때 쓰는 건가? 자, 아무튼 이렇게 외형은 봤는데 조금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제품을 회전할 수 있는 그 회전 다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카메라로 보여드릴게요. 왼쪽이 G7 커브드 시리즈, 오른쪽이 마지막 버전인 오디세이 G3. 평면이고 베젤이라든지 하우징 디자인 형태는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하단부에 삼성 로고가 마킹이 되어 있고, 오디세이 G7 초기 버전은 어떤 크롬으로 붙여져 있는 것 같지만 이것도 플라스틱이 돌출되어 있고 거기에 크롬으로 이렇게 도색만 입힌 타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글자가 뜯어지거나 하는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스탠드와 발도 거의 비슷한 디자인인데 오디세이 G5 때처럼 약간 달라요, 모양이. 그래서 옆에다가 예를 들어서 오디세이 G7 27인치를 놓고 쌍둥이 버전으로 듀얼 모니터를 구성할 때, 또 그때 제가 리뷰했던 거 약 1년 전이죠. 그때처럼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발이 생김새가 틀려요, 조금. 그래서 듀얼 모니터를 구성할 때 이런 부분은 또 우리 성격상 안 맞잖아요. 그런 부분 아쉬운데 이걸 교체를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호환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스피커와 LED는 없지만 이런 문양은 있습니다. 역시 매뉴얼 조작 버튼은 삼성의 모든 모니터답게, 모든 모니터는 원 버튼 방식이죠. 굉장히 한번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 조그 셔틀 버튼은. 자, 이제 후면을 한번 볼까요? 후면을 보면 비로소 같은 오디세이의 네이밍을 사용한 그 이유가 느껴지죠. 거의 뭐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완전히. 당연히 왼쪽은 32인치고 오른쪽은 27인치이기 때문에 그 왼쪽을 같은 27인치를 비교했으면 좋았겠지만, 제가 오디세이 G7은 27인치가 없어요. 28인치하고 오디세이 G5도 32인치만 있기 때문에. 근데 모양이 이게 G7이 가장 비슷합니다. 스탠드도 쌍둥이처럼 생겼고, 뒤에 이 코어라이트가 아마 가짜일 텐데 이건 진짜죠. G7은 이것도 똑같아요. 조립할 때 이것도 심지어 똑같아요. 이거를 양쪽이 나뉘어져 가지고서 꼽는 방식이고, 입출력 포트는 아쉽게도 HDMI 하나, DVI 하나, 이렇게 딸랑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쪽이 HDMI, 이쪽이 DP 포트, DVI 아니고 DP. 그리고 전원과 헤드폰 잭. 이쪽은 USB가 아니고 서비스 포트입니다. 서비스 포트. 패널이 얼마나 슬림한지 한번 볼까요? 실제보다 더 슬림하게 카메라에 잡혔는데 실제는 이만큼 슬림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슬림하긴 해요. 자, 이만큼이고, 반면 뭐 이거는 뭐 아시겠죠, 얼마나 거대한지. 자, 여기까지. 자, 다음으로는 박스를 개봉하면서 구성품과 조립 방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쪽이 위가 맞습니다. 이렇게 오픈하는 게 맞습니다. 박스 옆에 글씨가 이렇게 위로 돼 있는 부분을 개봉하는 게 맞겠어요. 자, 구성품은 이 설명서 매뉴얼과 일단은 가장 먼저 아답터가 눈에 보이는데, 아답터가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용량은, 소모 용량은, 여기 있네요. 19V 2.5A. 19V 2.5A니까 약 48W라고 써 있습니다. 굉장히, 요즘에 이 패널들의 전력 감소 능력 기술이 굉장히 좋아져서 아답터를 이렇게 컴팩트한 아답터 가지고도 이제는 27인치 144 모니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보다 더 낮은 소모 전력 제품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밝기라든가 기능이 조금 더 추가되면 이 정도 용량은 되어야겠죠. 아답터에다가 연결할 수 있는 전원 코드가 있고, 케이블은 기본적으로 제공된 번들 케이블은 DP 케이블밖에 없습니다. DP. HDMI 케이블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는 반드시 DP가 기본으로 사용되는 모니터입니다. 그리고 자, 스탠드 발을 한번 아예 조립을 한번 해볼까요? 이 상단에는 플라스틱 마감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단에는 스틸 소재이기 때문에 약하지 않습니다. 이거 드라이버 없이 이 원볼트 타입이고 볼트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빠지지 않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뒤에 코어라이트 카바인데 아직 제가 이게 LED가 실제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을 못 해봤어요. 이따가 조립을 해서 구동을 하면서 기본값에서는 안 들어오던데 메뉴에 또 혹시 이 LED 메뉴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전체적으로 모든 부품들이 굉장히 경쾌하고 가벼운데 이 부분은 조금 묵직함이 느껴지는 게 내부에 스틸 소재가 많이 들어가 있고 이 브라켓 암도 굉장히 두꺼운 철제로 되어 있어가지고 약 3mm가 넘어 보이는 3T가 넘어 보이는 두꺼운 철제로 되어 있어서 좀 묵직함이 느껴지네요. 매우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원나사 이렇게 하면 조립이 끝. 자, 그리고 상단, 보통은 모니터를 조립할 때 이 보호 스티로폴에다가 패널을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조립하는 경우가 많죠. 저도 뭐 어떻게 하든지 뭐 상관없는데, 워낙 이건 가벼우니까 이 오디세이 G7 같은 경우 무거우니까 이제 또 커브디다 보니까 손상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가벼워서 그냥 한 손으로 패널 들고 한 손으로 다리 들고 했어요. 결합 방식은 위에를 먼저 꼽고 밑에 찰칵 하는 방식. 이렇게 끝.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올려서 여기에 이미 배사홀은 있어요. 여기에 배사홀은 볼트 구멍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패널 자체가 굉장히 전체적인 두께가 얇기 때문에 얇은 데다가 굉장히 얇죠. 얇은 데다가 이 배사홀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니터 암을 사용하면 거의 뭐 벽에 완전히 밀착이 시킬 수 있는, 굉장히 오디세이 G7에서 여러분들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들 중에 죄송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많았죠. 많은 문제가 됐던 부분들 중에 배사홀, 그러니까 모니터 암을 사용했을 때 벽에서 거리가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웬만한 모니터 암들이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는 사태도 있었는데, 이거는 뭐 마치 그런 의견을 수렴했다는 듯이 너무나 컴팩트하고 심지어 배사홀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원터치로 이렇게 꽂고 드러내면 안정적으로 끝. 자, 설계를 드디어 오랜만에 너무 스마트하게 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굳이 어렵게 그렇게
자, 여기를 일단은 보니까 LED가 없습니다. 코어 LED 모듈 자체가 아예 없어요. 어디서 LED가 새어 나올 그럴 만한 구멍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코어 LED 카바는 가짜인 걸로. 가짜이지만 일단 달아는 놔야겠죠. 이렇게 반쪽을 서로 끼워서 끝. 이렇게. 이렇게 하면 끝. 자, 이렇게 해서 구성품은 조편하죠. 아답터하고 아답터 뭐 전원하고 DP 케이블 한 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메뉴 항목을 보겠습니다. 메뉴 버튼을 원터치로 눌러서 위에 메뉴 항목으로 들어가서 게임 옵션, 화면 옵션, 메뉴 시간 표시하는 옵션, 시스템 정보, 시스템은 뭐죠? 시스템에가 기본적인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자, 정보를 한번 볼까요? 정보 모델명은 LS27AG30 G30이라고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버전은 1000.3 버전, 그리고 뭐 AMD 프리싱크 프리싱크하고 프리미엄 버전이라는 거야. 현재 디스플레이 포트로 연결되어 있고, 해상도는 FHD. 빨리 없어지네. 메뉴 표시 시간이 20초라서 해상도는 1920 곱하기 1080, 그 다음에 주사율은 144. 지금 디스플레이 포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FHD의 144인데, 만약에 HDMI 포트로 연결했을 경우, 지금 이 오디세이 G3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포트는 1.2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서 FHD의 144 주사율은 뭐 충분히 감당이 되는 버전을 사용하고 있지만, HDMI는 굳이 1.4 버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2.0 버전을 탑재해줬어도 될 텐데 굳이 1.4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서 HDMI로 1920 해상도의 144 주사율을 안정성 있게 뽑아낼 수는 없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완전히 장담할 수는 없거든요. 해봐야 하는 거거든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또 불안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HDMI 케이블이 기본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아마 포트 버전이 1.4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싶고, 일단 HDMI 다른 케이블을 통해서 FHD의 144가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는지는 이따가 한번 연결을 해본 후에 알겠습니다. 기본 메뉴를 다시 보자면은 뭐 이제 오디세이 시리즈라든가 삼성 모니터는 이 인터페이스의 어떤 이 디자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메뉴는 다 똑같아요. 삼성 메뉴는 거의 뭐 항목에 이제 옵션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이 비어 있겠지만 기본적인 똑같아요. 블랙 이퀄라이저와 응답 시간, 화면 주사율, 프리싱크, 눈 보호 모드. 자, 그렇게 있고, 자, 게임 옵션에 들어가서 화면 모드는 뭐 다 포함되어 있네요. 이전에 오디세이 시리즈와 동일합니다. 딱히 뭐 말씀드릴 게 없고, 블랙 이퀄라이저 역시 오디세이 시리즈 중에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죠. 실제 게임에서 이 블랙 이퀄라이저가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컸음을 예전에 제가 오디세이 G7 모니터 리뷰할 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블랙 이퀄라이저 옵션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오디세이 기능 중에 굉장히 마음에 드는 모습이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 옵션이고, 프리싱크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이 묻지마 최저가 제품들도 다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언급을 하기보다는 G싱크가 없다라는 거, G싱크 또 호환, G싱크 컴플리 모드도 없다라는 점. 아예 오디세이 G7에서 문제가 많았었죠. 그리고 조준점 표시하기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자, 화면 모드를 에서는 밝기, 색상, 눈보호 모드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해제 모드와 동작 모드. 해제 모드와 동작 모드. 근데 이 눈보호 모드가 상위 기종의 제품들의 눈보호 모드랑 약간 달라요. 지금 이 저가 라인의 G3의 눈보호 모드는 단순히 그냥 둔탁하게 어떤 밝기를 좀 덮어버린 그런 느낌이라
보이고나 할까. 그러나 상위 제품 오디세이 G7이라든가 G9라든가 그런 제품들은 눈 보호 모드를 하고도 선명함이 조금 사라지지 않는데 뭔가 이 눈 보호 모드가 작동되는 원리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하나를 더 씌운 이 불투명 뭐 카바를 하나 더 씌운 그런 느낌이어서. 근데 사실 이 VA 패널 중에 삼성 오디세이 시리즈는 눈보호 모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오래 장시간 사용할 때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눈보호 모드를 반드시 사용하는데 G3는 뭐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너무 화면이 침침하기 때문에. 자, 메뉴 표시 시간은 볼 필요가 없고, 자, 여기에서 음량은 헤드폰에 전달되는 음량인 HDMI 포트로 연결했을 때 헤드폰으로 전해지는 음량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고, 자체는 스피커는 없습니다. 뭐 PC, AV 모드 입력 인식. 입력 인식은 디스플레이 포트와 HDMI 포트 연결했을 때 자동으로 인식되는 거는 뭐 특별한 설정하지 않아도 인식은 되더라고요. 이전 제품에서 그게 좀 인식이 안 돼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전원 LED. 설마 저는 여기에 또 뒤에 코어라이트 LED가 있나 했더니 그냥 전원 LED 여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 버튼에 LED가 있는데 여기 전면에 그거 말고는 LED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뭐 더 이상 볼 게 없네요. 화면 모드를 사용자 조정으로 하면 주사율을 설정할 수가 있겠죠. 주사율 설정이 안 되는 이유가 프리싱크를 동작을 해놨기 때문에 안 되나 봅니다. 프리싱크를 해제를 하니까 이제 주사율을 변경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화면 주사율을 최대 144에서 120과 60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144로 둘게요. 뭐 120이나 144 그 정도의 차이는 모르겠지만 240에서 144 그 정도 차이는 역체감은 충분히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144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응답 시간은 역시 프리싱크를 해제하니까 변경할 수가 있는 가장 빠르게와 더 빠르게가 있는데, 더 빠르게 하면 화면 자체가 눈보호 모드로 또 바뀌어 버리죠. 아까 눈보호 모드. 자, 지금 보시면 눈보호 모드 가장 빠르게와 이쪽에 눈보호 모드와 동일해요. 그쵸? 기능이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원리로 동작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장 빠르게는 사용을 하지 그러니까 NVR은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가장 빠르게까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고 눈보호 모드까지 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죠?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반짝이더니, 그러니까 눈보호 모드를 해제한 것처럼 돌아오더니 같아졌어요. 그쵸? 자, 여기서 해제가 됐죠? 눈보호 모드 해제를 시켰죠? 다시 빠르게로 바꿔볼게요. 응답 시간을 NVR로. 그쵸? 눈보호 모드와 이게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장 빠르게만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오디세이 G7에서 그 G싱크를 플리커로 없애기 위해서 나중에 버전 업데이트가 되면서 추가되는 옵션과 이거와 지금 어떤 그 이슈가 같지 않나 싶은데, 자,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니까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 메뉴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모니터의 패널 상태를 몇 가지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변화가 카메라를 제가 지금 동시에 보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검정색 줄무늬만 하나 있는 것 같잖아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여기 명암비의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여기는 그냥 거의 백색 부분이고 여기 약간 좀 번진 느낌일 뿐 차이는 아예 없는 정도로 표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마찬가지고 여기서는 조금 블랙 레벨에서는 차이를 조금 느낄 수가 있는데 카메라로는 거의 안 잡히네요. 실제로는 한 칸 한 칸마다 이 퍼센트마다 차이를 굉장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블랙 레벨은 이 화이트 레벨도 약간 이 실물로는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가 있는데 카메라로는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걸로 지금 제가 촬영하면서 보니까 그러네요. 카메라 장비가 부족해서 여기서도 뭐 육안으로는 괜찮은 정도의 명암들하고 볼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좀 그렇게 좋은 명암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예. 차이가 너무 어, 단계가 심해요. 여기서도 화이트가 중앙에 한 줄만 마치 레이저처럼 여기하고 여기하고 퍼센트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딱 여기만 레이저 카메라에서 마찬가지죠. 그렇죠? 광선이 여기만 비치는 것 같고 여기 단계 차이가 극도로 심하게 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네요. 마찬가지고 자, 가독성은 이거 말고 웹사이트에서 텍스트를 확대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패스. 사실 색상비 역시 아까 명암비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는 게 일단 광원이 정확하게 조절이 좀 안 되는 것을 거기에 칼라만 입혀놓은 꼴이라서 별 차이가 없어요. 단계가 너무 계단식 차이가 나네요. 지금 이 파란색 계열에서는 거의 지금 이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밑에는 그냥 그 마치 물감을 위에는 물을 많이 탔고 밑에는 물감이 통째로 굳어 있는 듯한 그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더 볼 게 없겠어요. 이런 부분은. 자, 잔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가까이서 봐야 되겠죠? 시야각을 보시겠습니다. 자, 시야각은 제가 카메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어서 제 눈으로 그냥 보면은 뭐 시야각은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거의 뭐 180도 수준까지 완벽하게 시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야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화이트 밸런스는 뭐 특별히 안부 없이 완벽한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 밸런스 역시 패널의 어떤
조광이 치우침 없이 안보 없이 완벽한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에 지금 카메라에 이렇게 하얀 부분은 지금 형광등 조명이에요. 그런 부분은 조금 참고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희 조명 시스템이 좋지 않아서. 자, 이미지 표현력. 픽셀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6서비 픽셀인데 굉장히 또렷해요. 이거 픽셀 사이 간격이 좁고 굉장히 개선된 패널이라고 봐야 될까요? 픽셀과 픽셀 사이가 굉장히 간격이 좁고 선명함이 느껴지네요. 다음 사이트에서 텍스트 가독성 한번 볼게요. 웹 텍스트. 자, 그리고 웹 스크롤 잔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웹 스크롤 잔상을 보는 데는 아무래도 쿠렌조인 사이트가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일단 쿠렌조이의 메인 페이지 스크롤. 현재 지금 모니터 연결 상태는 HDMI로 연결을 했고 해상도는 풀 HD 1920 곱하기 1080 그리고 주사율은 144. 그러나 이제 색상이 8비트입니다. 일단 모니터 정보에서도 현재 HDMI로 연결되어 있고 프리싱크가 동작되어 있는 상태에서 풀 HD에 144 주사율이 작동을 하고 있고 설정상으로는 일단 그러나 이제 프리싱크로 연결을 했을 경우 응답 시간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상태를 볼 수 있는데 이건 모든 오디세이 시리즈의 동일한 증상으로 뭐 특별히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요건 이제 세팅 값이고 HDMI로 그러니까 DP 포트가 아닌 지금 HDMI로 풀 HD에 144Hz를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프리싱크가 작동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 윈도우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상태에서 일단 세팅은 되어 있는데 게임을 돌려서 정상적으로 풀 HD에 이 144Hz를 표현해낼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아블로 3 게임에서 해상도는 1920 곱하기 1080 곱하기 144Hz 모니터의 설정값 그대로 최대치로 지금 설정이 읽어드려져 있습니다. 요거는 뭐 144 정도로 맞춰놓고 적용을 하고 확인. 자, 이 상태에서 게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테스트를 많이 했는데 깜빡임이 많이 발생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2년 전에 오디세이 G7에서 제가 강력하게 언급을 어필을 했었던 이 깜빡임이 여전히 발생을 합니다. 많이 발생을 해요. 지금 HDMI 단자에서 조금 덜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DP 포트에서는 깜빡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자 여기서 이 오디세이의 가장 장점인 블랙 이퀄라이저 변경을 해볼게요. 자 지금 블랙 이퀄라이저를 지금 거의 풀인죠. 맥스인 상태에서 낮춰볼게요. 여기 블랙 이퀄라이저가 잘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마치 와 있네요. 자 이렇게 뿌옇게 그 어떤 그 감마를 올린 거하고 조금 다른 계열이 나타나는데 어떤 대비를 높였다고나 해야 될까? 그런 효과가 주는데 이 오디세이에서 이런 효과가 굉장히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프리싱크를 꺼서는 별로 테이블 만한 게 없어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어차피 주사율이 144 내에서 화면 모드만 FPS 게임 내에서 지금 바꿔봤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둘게요. 몹이 없어가지고. 마음을 들어가야겠어. 자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지금 게임 내에 버그를 이용을 해서 렉을 유발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프레임이 지금 1, 2프레임, 3, 4프레임 정도로 끊기고 있죠. 프레임 테스트를 해볼 필요 없이 굉장히 끊기고 있죠. 지금 이 동작이 끊길 정도로 지금 이 불빛이 변하는 모습이 횃불 타오르는 모습이 끊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지금 렉을 유발해서 프레임을 10단위로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모니터 자체의 주사율은 보면 60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상승을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계속 60을 이하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렉을 유발시켜도. 자, 렉을 유발시키지 않을 때는 지금 프레임이 110 정도를 꾸준하게 뽑아주고 있죠. 지금 프리싱크가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게임 이 프레임과 모니터의 주사율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렉을 유발을 시키면은 게임 내 버그를 이용해서 렉을 유발시키면은 지금 뭐 캐릭터가 띄엄띄엄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횃불도 띄엄띄엄. 그런데 지금 모니터 자체의 주사율은 60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최저 주사율이 방어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LFC 구간이 확실하게 터져서 이전에 이 문제가 됐던 버그 구간이 완벽하게 스마트하게 잡힌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주사율은 확실하게 최저 주사율을 방어를 해주고 있는데 깜빡임은 여전히 이 백색 광원이 깜빡이는 구역은 여전히 있어요. 이게 이제 DP 포트로 할 때 더욱더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자 여기서 웨이포인트를 이동할 때도 지금 너무 빨리 이동을 하고 있죠. 깜빡이는 거 확인이 되셨나요? 하얀 부분이 제가 카메라를 보고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카메라에 거의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많이 깜빡여요. 뭐 깜빡이는 모습은 제가 예전에 이 전문 측정을 해서 많이 보여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오디세이 G3에서도 G싱크는 아니지만 깜빡임이 발생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렉을 유발했을 때 잔상은 거의 없어요. 자 그러나 이제 게임이 이런 게임류가 뭐 RPG 전략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게임류들이 잔상에는 크게 이렇게 밀접한 게임들이 아니라서
잔상은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은 못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디세이 G3에 대한 모니터 테스트는 여기까지인데요. 게임도 한 종류였고 패널 테스트도 굉장히 간소화했고,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모니터 테스트 영상들은 지금 삭제되고 없지만은 이제 2년 전에 오디세이 G7이라든지 또 G5라든지 또 G9라든지 그런 거 테스트할 때는 뭐 1시간, 2시간씩 굉장히 좀 집요하게 테스트를 했었는데, 오늘 테스트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의가 없었죠. 이렇게 했던 이유는 제가 실사용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오디세이 모니터들은 제가 다 실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감 위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테스트는 어떤 형식을 맞춰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이 오늘 오디세이 G3는 굉장히 29만 9천 원이라는 저가 보급형 가격 라인에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고 완성도가 높은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스펙이 낮지만은 이 가격대 보급형 스펙에서 특별히 차이나는 점은 없지만, 오디세이 네이밍과 오디세이의 이 다양한 기능이 있는 스탠드, 그리고 이 굉장히 컴팩트해진 사이즈와 가벼워진 이런 무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더더기 없이 다이어트를 많이 했는데, 그 다이어트한 결과가 허접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추천을 할 만한 제품이고, 제가 지금 실사용을 2대를 하고 있고 또 판매를 위해서 여러 대를 사용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2대를 나란히 놓고 어떤 명암비라든가 암부라든지 또는 그 LED의 음영 영역을 좀 비교를 해보려고 했는데 똑같아요. 여러 대를 갖다 놓고 했는데 색상 차이가 없어요. 그만큼 이 패널의 품질 차이가 없다라는 것과 선별돼서 쏠린다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구매해도 불량품이 걸리지 않고 양품으로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오디세이 제품들은 구매를 해보신, 그러니까 예전 제품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출시가 대비 조금 시기가 지나면은 각종 무슨 행사 이벤트 무슨 날 해가지고서 각종 쇼핑몰마다 이 이벤트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쿠폰이라든지 할인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심지어 29만 9천 원이면 뭐 24만 원 언더로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많은데, 이 얘기는 후반 진입자들에게는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되겠지만은, 이 선발대에게는 가격 방어가 안 되는 굉장한 아픔이 있는 그런 정책이죠. 뭐 그야 뭐 다양한 양면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평가는 못하겠지만은, 어쨌든 29만 9천 원이라는 정찰 가격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만한 그런 완성도가 있는 제품이고, 패널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아졌어요. 심지어 예전에 볼 수 있었던 오줌액정이라는 그 누런깨라든지 또는 펄런깨라든지 그런 끼도 치우침도 없어지고, 화이트가 이제는 OLED에 가까운 그런 쨍한 화이트를 보여줌으로써 2020년도에 나왔던 오디세이 G5보다 더 패널의 이 수준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이 오디세이 G3는 적극적으로 추천할 만한 제품이고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점은, 삼성의 오디세이 시리즈들은 어떤 스펙을 압도하고 디자인이라든가 혁신을 일으키는 제품이면은 뭐 사실 다들 인정하고 공감을 하실 겁니다. LG 쪽의 제품들이 성능 쪽에 집착을 한다면은, 삼성 오디세이 같은 경우 상품성과 어떤 이 신선함, 또 이 리드하는 쪽에 또 해외의 반응을 보게 되면 삼성이라는 네이밍을, 이미지를 지키는데 앞장서는 제품들인데, 그런데 이 오디세이 제품에서는 여러 가지 그 버그라든지 이슈가 꾸준히 하고 있죠. 오늘 이 제품도 카메라에서 제가 잘 잡아내지는 못했지만 깜빡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HDMI 포트를 사용했을 경우 일부 메인보드에서 바이오스 진입 화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바이오스에서 뭐 CSM 활성화 여부에 달려있지 않느냐? 동일한 조건에서 지금 다른 모니터에서는 잘 나옵니다. 지금 이 제품에서만 바이오스 진입 화면이 안 나오고 있는 점이 있고,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점. 그러나 두 가지 문제가 있어도 실사용에는 지금 아무런 뭐 불편함이 없어요. 불편함이 없고 뭐 프리싱크를 꺼버리면 그만이고, 불편함이 없는데, 그리고 바이오스는 DP 포트로 연결하면 잘 나오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고 뭐 만족하고, 그런 점에 대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할 만한 제품이에요. 굉장히 컴팩트하고 군더더기 없이
다이어트를 확 한 제품인데도 허접하거나 부실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컴팩트하고 단단하고 안정감 있고 좋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에서는 이 오디세이 제품들 마케팅을 페이백의 어떤 그런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꾸준히 오래전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했을 때 가격에서 사용기를 올리면은 뭐 일정 금액을 환불해 준다든지 또는 상품권을 준다든지 또 어떤 포인트를 준다든지 그렇게 소정의 페이백을 하고 있는 마케팅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이유로 이 소액이라도 아쉬운 학생들이 그 소액의 페이백을 받기 위해서 다나와라든지 쇼핑몰에 후기를 올릴 때 양심에 어긋나는 그런 후기를 올리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페이백을 받기 위해서죠. 자, 이러한 마케팅은 하루빨리 이제 근절돼야 되는 그런 마케팅이고, 삼성의 이 오디세이 제품들은 이 LG의 제품과는 다르게 또 다른 맥락으로 자부심이 있는 제품들이고 해외에서 극찬을 하고 있는 제품들이고, 오늘 보여드리는 G3 역시 제가 제 돈 주고 구매하고 제가 실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제가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거고, 사용을 해봐서 만족감을 느꼈기 때문에 오늘 리뷰를 굉장히 간소화해서 보여드린, 테스트를 많이 하지 않고 간소하게 보여드렸던 거고 추천을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페이백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사용기를 어떤 조작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빨리 개선을 하고 그냥 제품 자체의 성능과 품질과 만족도로서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오디세이 G3는 좌우지간에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제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